안녕하십니까. 주명용의 준비되셨나요? 주명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창업보단 재취업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 합니다. 50대의 직장을 그만두는 게 대세인 요즘 은퇴 후 우리의 여생은 대략 3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맞는 이 30년, 기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바로 KRP 대한은퇴협회 모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은퇴자협회가 창립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5060, 70 플러스들이 맞는 퇴직은 미래 삶의 불안 그 자체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맡기에 부족한 생활 여건 때문이죠. 그러니 창업이다, 취업을 생각하게 되죠. 퇴직 후 일자리 또는 창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바로 치킨 가게를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치도 않고 비교적 소자본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치킨 가게, 그것도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이 퇴직자들 창업의 제1 리스트에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창업자가 24만 명이었다고 통계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 19만 9천여 명, 즉 6명 중 5명이 2년 안에 폐업을 했습니다. 창업 업종 대부분이 치킨 가게 등 음식점이었죠. 2년 만에 폐업한다. 이것이 아무리 작은 업소로 하더라도 수천만 원 손실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소위 생계형 창업, 이 프랜차이즈 협회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에는 5천 개가 넘는 프랜차이저가 있습니다. 5천여 회사가 별하별 업종을 갖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계형 창업은 누적된 통계가 말해주듯이 실패할 확률이 80%가 넘는데도 여전히 60세 이상의 창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커피숍이 유행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경제사회 단체인 KRP 대한은퇴협회는 20여 년 전 창립 초기부터 노년층 노재테크는 창업이 아닌 재취업이라고 강조, 권고해왔습니다. 예로 100만 원짜리 취업이 된다 하면은요, 은행에 10억 현금 예치와 같다고 말입니다. 한동안 금리가 내려가 그 말의 효과가 미비했지만 요즘 다시 살아나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음이 그 반증입니다. 노재테크는 재취업이다. 그러나 그래도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 업계는요, 이제 생계형 창업이 아닌 소위 기술력 창업에 눈을 돌려라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조업, 정보통신, 전문과학 서비스, 또 교육보건 등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거 얼핏 들으면 무척이나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요. 간단히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퇴직자들은 인생 1막을 거쳐오면서 특정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 인맥 등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 자산을 활용한다면 기술형 창업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쌓은 경력, 노하우를 살려서 창업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유통에 종사했던 은퇴자들은 온라인 마켓을 경영하고요. 정년퇴직한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 전달 매체 발굴을, 또 간호사들은 특화된 보건 서비스 업종 등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이때 자신들이 쌓아온 경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치킨집이나 둘러본다면 사회적으로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겠죠. 혹여 여러분께서는 말은 쉽죠. 말은 좋죠.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기발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 투입비용, 지속 가능성 등등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기엔 벅찬 일이어서 창업할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분명히 손을 놓고 있는 인재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국가나 정부가 이들에게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창업, 교육과 지원 정책은 청년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에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194개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했지만요. 이것은 대부분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또 멘토링 컨설팅 분야에서는 총 19건의 사업 중 한 건만이 시니어 전용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 교육 분야에서는 15건의 사업 중 시니어 전용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 딱하죠. 물론 이것은 미래 세대 청년들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이긴 하지만 인구 구성비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 세대를 국가나 정부가 애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재직자들이 제2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 창업 지원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재 청년층에 집중된 창업 지원, 또 반면에 생색만 나는 시니어 창업 지원 시스템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창업은 당사자들에게 평생 현역을 의미합니다. 연금이나 재취업보다 삶의 동기부여가 훨씬 강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성공하면요, 성취감도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러나 장사를 제가 20여 년 이렇게 해본 당사자인데요. 저 자신이 조언을 한다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창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그래도 꼭 창업하고 싶다, 장사해보고 싶다 해야 한다면 다만 한두 달이라도 주인처럼 그 직종에서 일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지금 은행권 명태가 유행입니다. 회사를 관두고 치킨 가게를 기웃거리는 6070 모습, 2023년 새해 더 좋은 경제활동에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주명용의 준비되셨나요? 주명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